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호 김종인 선생의 별타령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여야 인사를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찝적대며 오로지 정치, 대선 킹메이커를 자처하며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걸까요? 설마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출마하려는 건 아닐까요? 2017년 대선 당시에도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다. 나중엔 철회하고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요. 팔순 할배의 경제 대통령 선언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문 대통령의 조력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적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혹시 대선 후보들을 다 건드려 김 빠지게 만들고 진짜 본인이 출마하려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더 지켜보면 알겠죠. 하도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지난 벌써 한 달 전쯤 됐는데. 윤 총장 전화 받으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인사차 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 하고 그랬었는데. 예.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형편상 또 뭐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전 검찰청장 전화를 받고 만남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전 위원장과 윤 전 청장 측에 이 같은 사연이 공개된 것은 처음인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한번 전화를 받았다. 한 달 전쯤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 사흘 뒤인 지난달 10일 어떤 사람이 찾아와 몇 분 후 전화가 올 테니 좀 받아달라고 해서 받았다며 한번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했다고 전했다는데요. 이어 윤 전 청장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만남을 피해야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에 붙고 안 붙고는 중요하지 않았다며 국민 지지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당 전체가 따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다만 윤 전 청장과 언제 만날 생각인가라고 사회자가 묻자 그건 내가 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며 별의 순간이라는 것은 사실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우문현답했습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타이밍.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아데나워나 불란스의 드골이나 영국의 마가렛 태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순간을 제대로 잡고 자기가 모든 정열을 바쳐서 그렇죠. 했기 때문에 커다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래. 김 전 위원장은 야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사회자가 김 전 부총리를 반기문 전 유엔 청장과 비교하자 김동연이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구체성을 가지고 대선을 준비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마크롱이 시도했던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김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면 선거가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국힘당이 윤 전 청장과 김 전 부총리를 모두 영입해 대선 경선을 치르는 방안과 관련해 내가 보기에 한 텐트에 모이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아무 정당에 소속이 되지 않은 두 사람이 외부에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야권에서 대권주자로 거론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활동이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정당에서 자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신뢰라고 했는데요. 모든 대선주자 연구가 추호 김종인 선생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팔순 노욕의 정치인의 오두방정이 정말 꼴 사납게 보여집니다.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저러는지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리도 정치판을 뱅뱅 돌고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정치인을 가진 대한민국. 추호 김종인 선생만 은퇴해줘도 평균 연령이 20년은 낮아질 것 같은데요. 제발 박수 칠 때 좀 떠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릴 용기가 없었던 비겁자들이기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는 다시는 진실과 정론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비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를 이 판으로 끌어들인 그분에게 감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했다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저는 뭐 박근혜 퀴즈라고 조소를 당할 때가 훨씬 많죠.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부인하거나 아니면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 국힘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1일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결국 이준석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에 지지를 받고자 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이제 야권의 30대 정치인의 이러한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날 출마 선언의 이 전 최고위원은 SNS에 글을 올려 2021년은 책 읽고 코딩하면서 평화롭게 쉬고 싶었는데 27살 이후로 한 해가 계획대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으니 이제 익숙하기만 하다며 생각해보면 다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 때문이라고 운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언급한 그분은 박 전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도 불과 10년도 안 돼 달고 다른 그렇고 그런 정치인이 된 거죠. 수가 너무 읽히니 이를 어쩌죠? 그 알량한 박근혜 지지 세력을 껴안아 보겠다는 뻔한 수작인데요. 이런 게 바로 구태정치, 꼰대 정치인 거죠. 이 전 최고위원은 2011년 말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으로 발탁됐고 한동안 그에게는 박근혜 퀴즈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꼬리표는 유효한데요. 본인이 그 꼬리표를 떼고 싶었다면 그분을 다시 소환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엄친아 타이틀을 갖춘 데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젊은 시각으로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후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 창당한 바른정당으로 적을 옮겼고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등을 거치며 정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때 사실상 완전히 결별했지만 저를 영입해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는데요. 전당대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도 읽힙니다. 그리고 그건 그가 그 정당에서 배운 꼼수인 거죠. 이 전 최고위원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보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대구에 머물며 민심을 청취할 계획인데요. 이래서 그가 그분을 소환한 거죠. 그가 배운 건 역시 꼰대 정치였습니다.